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관련 정책 손질을 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북 지역이 마이너스 0.04%, 강남 지역은 마이너스 0.01%를 기록한 가운데 전셋값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의 도시 기반시설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보상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 실시 설계를 한 뒤 블록별 입주 시기에 따라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바로 어제였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쟁은 결국 정권 교체라는 답으로 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코로나19 그리고 부동산 위기 속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이 됐죠. 자,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 과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게 전략 세워야 하는지 계속 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답을 찾기 조금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하나 그 정답 찾아가 보세요.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번호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선거날이 있어서 그런지 빠르게 좀 주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선거가 끝났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되게 혼란스러웠던 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에 따라서 후반부에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에 관한 공약집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의 편에 서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니 해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인 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좀 어떻게 바뀔까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인 텐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약들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언제든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세요. 양승목 소장의 도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지금 쌍문역 근처 단독주택 보유 중이고요. 네. 저희가 포함은 안 됐는데 네. 저희 앞쪽으로 쌍문역 서측 2035 재개발도 있었고 있을 거고 네. 앞에 창동 GTX 영향으로 집값 상승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혹시 이걸
이 집을 매도 후 미아나 미아 삼거리 창동 노원 쪽으로 다가구나 재건축으로 갈아타는 건 어떨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도봉구 쌍문역 근처에 단독주택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혹시 저희가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쌍문 3동 네. 120에 54호요. 네, 도봉구 쌍문 3동에 120에 54호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이제 여러 호재들이 좀 있어서 우리 집은 포함이 안 됐지만 그래도 바로 근처에 2030 재개발도 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이 창동역 GTS 개발 호재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걸 좀 매도를 하고 미아 삼거리나 이 창동 아니면 노원 쪽으로 좀 다가구나 방향을 바꿔서 투자 가치 높게 이사를 가야 하는지 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소장님과 그 지역 이야기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쪽 동네는? 처음에는 좀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요즘은 네. 좀 차분한 분위기예요. 아, 차분한 분위기예요. 네. 아, 네. 쌍문역 근처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주소는 찍어봤습니다 지금. 네. 예, 잠시만요. 근데 보니까 지워졌는데요. 여기 이쯤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우리 여기 쌍문역 인근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공 재개발이 아니고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죠. 네, 네, 네. 예. 공공 재개발. 네.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 재개발은 아니고 아, 여기 쌍문역 바로 위쪽하고 옆쪽이죠. 네. 예, 여기가 공공 복합 사업입니다. 아, 네. 제가 이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 딴 게 아니고 다 재개발 비슷한데 이 복합 사업은 성격이 좀 달라서 그래요. 아, 네.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의 집이 단독주택이라 그랬는데 이 집이 만약에 여기 구역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네. 매매가 힘들어요. 아, 네. 오히려 매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2021년이죠. 작년 6월 29일 이후에 네.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네.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그 이전 받은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아직 법령이 이제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현금 청산 대상이라서 누구도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좋은 점은 매매는 안 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내가 직접 이제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전부 다 이 신축으로 되는 이 아파트에 이제 거주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점은 아주 좋은 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내가 꼭 여기서 거주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악재죠. 아,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포함이 안 되신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매매를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에서 지금 쌍문역 인근에서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지금 10년 넘었어요. 아, 10년 넘으셨어요? 네. 장기간 이렇게 거주를 하시네요. 네. 근데 뭐 특별히 뭐 옮기려고 하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저희 집이 우선은 골목이잖아요. 예, 골목이라 예. 좀 땅도 좀 뭐 새로 신축을 하기에는 조금 골목이라 조금 망설여지는 것도 있고요. 네네.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노후를 생각해서 네.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좀 노후를 생각해서 좀 더 나은 데로 더 가고 싶기도 하고. 좋은 거주 지역으로 옮기고 싶다는 거죠? 네, 네. 예, 주거 환경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옮기시는 게 맞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예, 매매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하나 있죠. 네. 예, 현금이 이제 환금성이 좀 좋지 못하다는 건데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서울 지역에 전부 좀 노후화되는 지역들에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다가구나 뭐 연립주택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 거래는 일어나요. 네. 거래는 일어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들은 이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허물고 다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뭐 도심공공 복합사업도 그렇지만 서울의 신속통합 있죠. 네. 신속통합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신속통합 재개발도 만약에 우리가 매매를 하고 그걸 매수를 한 그 건축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하실 분들이 만약에 다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제 현금 청산이 되도록 돼 있어요. 네. 현금 청산이 돼버리면
내가 다세대를 지어서 원래는 한 개의 입주권이 나올 게 뭐 한 10개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10개 입주권을 만들어봤자 다 현금 청산이 되고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를 건축하시는 분들, 뭐 다세대를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단독주택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사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좀 안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나는 좀 더 주거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시면 적당한 시장 가격에 물건을 내놓으시고요. 단독주택을 내놓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제 보셔야 되겠죠. 혹시 이 주변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우선은 골목이라 보니까 2천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 요 상당히. 일대가 뭐 한 2천 조금 안 되는 데서 2,500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가격이. 네. 평당가죠, 그죠? 네. 예,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몇 평이세요? 지금 35평이요. 35평요. 그러면 한 7억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돼요. 예, 7억 정도 되시면 요 금액을 가지고 7억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아파트로 이동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창동 역세권 개발이나 아니면 노원구 쪽에 우리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서울시장도 교체가 됐고 정권도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의 시대예요. 네. 특히나 이번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완화를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안은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1주택자나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고 해요. 네. 네. LTV를 70%까지 올려준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출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 좀 더 나은 아파트로 입주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아, 네. 예, 그렇게 또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혹시 제가 그 다가구로 미아역 쪽으로 이제 다가구로 옮기는 건 어떨까 또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미아 다가구요. 예, 예. 이 다가구로 옮기시려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매달 이렇게 나오는 월세 때문에 그러시죠? 예. 예. 지금 월세가 없으면 생활하시기가 힘드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런 건 혹시라도 아니시죠? 이제 앞으로 예.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부동산 시장 있잖아요. 네. 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시장은 다 똑같아요. 네. 우리 뭐 제가 이런 그림 그리는 건 좀 웃깁니다만은 가격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아시겠지만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는 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돼요. 네. 그런데 수요가 만약에 많잖아요. 수요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적다는 것은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아, 네. 예,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군이 어느 군이냐면 아파트입니다. 아, 네. 그죠? 1번이 아파트고 2번이 그나마 우리 다세대 있죠? 네.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고 3번이 단독입니다. 아, 네. 이 단독에는 다가구도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거래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격도 잘 올라가고. 네. 예, 그래서 황금성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런데 문제는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 황금성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황금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월세가 들어오는 건 좋지만 월세는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있죠. 가격이 많이 못 올라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저라면 만약 제가 우리 선생님 입장이라면 네. 물론 지금 현재 서울시에 아니면 전국의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이 정체된 상황은 이유가 다른 거 다 없고요.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들이 여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신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대출 총량 규제를 좀 풀어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매수를 할 사람들의 대출을 좀 더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대출이 많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매수세가 더 강해지잖아요. 네. 매수세가 더 강해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다가구보다는 아파트로 하시고요. 네. 만약에 내가 아파트로 옮겼는데 자금이 좀 남았다. 네.
그죠? 자금이 좀 남았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제2의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네. 왜냐하면 내가 한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남들 오를 때 나도 오르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치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습니다. 네.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한 채를 더 투자를 해가지고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남들하고 다 같이 오를 때 나는 하나가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더 커지죠, 자산의 가치가. 네. 요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네. 다주택자가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임대 물량을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 시장이 안정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정권에서는 지금 정권이죠. 지금 정권에서는 이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좀 나쁜 인식을 가지고 굉장히 억누르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오히려 풍선효과나 반감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은 더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다음 정권 바뀌는 정권에서는 이 시장 규제를 좀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시장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또 주택을 좀 더 보유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에 인플레이션은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라면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고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고요. 네. 한 채 더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네.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곳에다가 한 채 더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매도하는 데는 찬성 의견 드렸지만 그 다음 전략은 다르게 좀 세워드렸어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드리면서 우선 아파트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남는 차액으로 제2의 투자를 고민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이 새로운 방법도 가족분들과 함께 고민해보시고 현명하게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하고 있어요. 02-2638-3970번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심사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신속 통합개발에서 탈락된 지역을 네. 제가 현금 5억 정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해서요. 네, 따로 지역을 보신 곳은 없고 그냥 네 군데 가봤는데 네. 좀 금액이 맞지가 않고 네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몰라가지고요. 그리고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은 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금액에 맞춰서 투자 가치 네. 높은 곳이 어딘지 그 부분을 네.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신속 네. 통합기획에서 탈락한 지역, 재개발 투자해 볼 만한 곳이 있는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네. 예, 부동산 빠지지 시장이 않고 방송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네. 팍스행제 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특히 부동산 네. 요 고민 상담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들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꾸준하게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시청자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소장님 때문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제가 또 이 신속 통합 기획은 좀 남다르게 좀 분석을 좀 했었거든요. 네. 예, 했었고 그래서 전화를 잘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 탈락한 지역이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네. 예, 탈락 지역을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지난번 방송에도 그렇고 제가 꾸준히 그 네. 지역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탈락된 지역도. 똑같죠. 이제 왜냐하면 네, 토지거래 허가 어. 지역이 돼가지고. 예,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죠. 네, 네. 이 이제 주택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택이 있어도 이 시집주만 하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시립주 그러니까 한 주택이 있으면 한 주택을 팔고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안 팔고 갈 수는 없나요? 예, 안 팔고 가지는 못하죠. 허가를 안 해줘요. 네. 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죠. 네. 대지 지분이 18제곱 미만을 사면 된다는 거죠. 18제곱 미만이. 그럼 6평 이하요? 예, 예. 5평 조금 안 돼, 5평 조금 넘죠. 그거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물건이 한 번씩 간혹 가다 보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또 있죠. 뭐냐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2년 올해 1월 28일이죠. 1월 28일이요? 예, 요게 요 날 전에 준공이 나야 되고
요 날 이후에 만약에 준공이 났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죠? 현금 청산. 그렇죠. 현금 청산되죠. 잘 아시네요. 예, 그래서 요것만 주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알아보신 지역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어디 알아보셨어요? 자양동도 가보고요. 예. 네. 장은 좋죠. 노고산 네. 동도 가봤는데 노고산은 좀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아, 근데 노고산동은 노고산은 탈락된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여기는 신속통합계획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죠. 네. 이번에. 예. 네. 또 뭐 또 다른 데도 가보셨어요? 아니 다른 데는 어딘지 몰라서 안 가봤어요. 아, 아직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신속통합기에 네. 요것만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신속통합이 이번에 지원은 몇 개 지역에서 했냐면 102군데에서 했습니다. 102군데에서 했는데 요 중에서 자치구에서 추려가지고 아, 진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지역에 55개소를 서울시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 몇 개 구역이죠? 21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38개 지역이 남는데 요 38개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은 앞으로도 투기가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일도 1월 28일로 딱 지정을 해놔버렸습니다. 투기를 못하도록.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말인즉슨 이 38개는 앞으로 재개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정부에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네. 이 재개발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알아보셨겠지만 요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38개 중에서 제일 좋은 곳 이거를 고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고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제약이 들어가죠. 아까 말씀하셨던 여유자금 5억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죠. 요것만 두 개를 매칭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석세스한 투자가 되겠죠. 네. 성공하는 투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하신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어디다 투자하면 되는지. 근데 제가 또 어디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제가 시청자님 또 직접 전화를 주셨으니까 최대한 제가 시청자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어차피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또 투자하실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하고 연결된 분들께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여기 이대역 있잖아요. 이대역이요? 예, 이대역. 아까 노고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노고산은 여기 신천역 있는 이쪽이고 네. 이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염리 4구역 또 아래쪽에 대흥역 쪽에 보면 여기다가 염리 5구역 이렇게 또 이제 향후에 이제 추진되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 신촌 그랑자이 밑에 여기 대흥 5구역이라고 있어요. 네, 대흥 5구역. 여기가 이번에 신속통합계획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 가보시면 5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5억으로 가능합니다. 5억으로 가능하고 특히나 장점은 뭐냐면 재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진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구역이 지정되고도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은 여기가 노후가 많이 됐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오래된 건물들을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내가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 가시면 거의 신축급들이 있어요. 신축급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말씀드렸던 권리산정 기준이 있죠. 네. 1월 28일. 예, 1월 28일 이전에 준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18제곱 미만이 되는 이런 물건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물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아떨어졌죠. 우리 마포 굉장히 아파트 가격 높고 향후에 만약에 신축 아파트로 지어진다면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전부 다 아파트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거기다가 5억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준공이 남는 거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18제곱 미만이다.
다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네. 대형 5구역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18제곱 미만이면 네. 그 시집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게 네. 18제곱 미만이면요. 원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실입주 없이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시집주 안 해도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요거 지분입니다. 지분, 대지 지분이 18제곱 미만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실거주를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네. 예, 실거주를 하지 않으실 거니까 실입주 필요 없는 18제곱 미만의 거래가 되는 여기 아까 어디라 그랬죠? 대응 오고요. 예, 대흥 5구역. 여기를 한번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감사-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재개발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실거주는 하고 싶지 않은데 투자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셨을 텐데 다른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꼭 18제곱미터 이하에 투자할 수 있는 5억의 좋은 투자 물건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고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자,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살펴보기 전에 잠시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도 한 두세 개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438 쓰시는 시청자님께서 자세하진 않지만 좀 큰 질문을 주셨어요. 마포 서교동에 단독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이거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아마 앞서서도 이 단독주택에 대한 고민을 주셔서 방송 보시고 나도 단독주택인데 이렇게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지역이 조금 다른데요. 수장님, 이 서교동의 단독주택 정확한 주소는 없지만 계속 가져가 볼만 할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할까요?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님의 상황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들었다면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서교동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 서교동 일대는 굉장히 지역이 좋죠. 마포구에 있으면서 바로 아래 합정동 있고 홍대 상권을 끼고 있고 또 바로 오른쪽에 학군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상권도 발달이 되어 있어서 임대 물량이 굉장히 좋죠. 임대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단독주택이지만 단독주택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이전에 첫 번째 시청자분이 질문해서 제가 답변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웬만하면 아파트나 또 앞으로 향후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가 결론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뭐 단독주택 가격도 이제 서울에 땅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은 꽤 올랐는데 앞으로 이 가격들이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 아파트 시장이 가격이 올라가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은 좀 정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더 상승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만약에 저라면 이 아파트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꾸준히 있다가 단독주택 가격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가격들의 갭이 좁아진 이 시점에 매도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저라면 웬만하면 뭐 많잖아요. 지금 노량진 뉴타운 괜찮죠.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이나 아니면 향후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 현재 지금 안전진단을 받았는 아파트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나 아니면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 곧 30년이 다가오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지 공약에 보면 안전진단을 30년이 지나면 정밀 안전진단을 없애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을 원래는 50%까지 이렇게 가중치를 뒀는데 그거를 30%로 낮춰준다고 하니까 30년이 넘어서 좀 낡았다 싶으면 웬만하면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낙관적인 그런 바람에서 제가 재건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재개발 시장은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아파트 시장이 많이 올랐다. 맥스로 지금 이제 오를 때까지 올랐다 하더라도 재개발은 워낙 가격이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전적인 마진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웬만하면 재개발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른다 그러면 내가 원래 기본적인 안전 마진에서 또 다른 더 추가 마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안 올라도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도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런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라면 단독주택을 좀 매도를 처분을 하시고 노량진 뉴타운이나 아니면 흑석 뉴타운 요즘 청파일구역 좋은 구역들 많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 그런 곳에서 그런 곳으로 갈아타기를 한번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드리면서 새롭게 투자로 좀 갈아타 볼 만한 곳은 뉴타운의 재개발 지역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 잘 공부해 보시고 잘 감잡기 어렵다 하신다면 다시 한번 저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합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0815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여유 자금을 7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크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 7억 원으로 서울 투자 계획, 소장님 간략하게만 좀 도움 주세요. 네, 7억으로 서울 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문자를 주셨으니까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제 지식의 한계에서 지식을 돌려가지고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라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7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억 정도면 그래도 서울 지역에 투자할 곳들은 아직 꽤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이상 들고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7억이면 굉장히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7억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그 중에서도 제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서울에 투자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어디를 막 하실지 막 고민이 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재개발로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재건축으로 생각하십시오. 재건축.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다른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하신다 그러면 재개발을 투자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5억으로 충분히 7억으로 충분히 투자 가능한 지역들이 있고요.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사업성이 좋은 구역을 하나 설정을 하라 그러면 저라면 이제 봉천 14구역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봉천 14구역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7억으로 투자하기에는 우리 서울의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들, 재건축 연한이 다 된 아파트들은 굉장히 들어갈 수 있는 그 투자의 간격이 좀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 재건축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몸테크를 하면서 직접 거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요. 서울의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억을 들고 강남을 가기에는 금액이 좀 모자랄 것 같고요. 저라면 이쪽 약간 영등포 쪽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향후에 좀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오를 그런 아파트가 보입니다. 자, 일단 제가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보시듯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재건축이고요. 재건축.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7호선이 지나가는 여기 사당동 이쪽에 성현동 아파트 앞에 있는 여기 재개발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재개발은 봉천 14구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14구역은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는 됐고요. 향후에 뭐 한 2,000세대 가까이, 2,000세대 이상이 되는 2,700세대 정도가 그럴 겁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봉천동에 또 여기 두 개의 구역이 4-1-2, 4-1-3 요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파트로 바뀌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가 일단 다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아파트로 바뀌는 지역이라서 향후에 입지 자체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사업성이 좋은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밖에 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서울의 재개발은 진행이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큼 7억을 들고
투자하시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재개발 지역이다. 내가 만약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을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바로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신대방 우성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사를 가십시오. 신대방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세대, 1,350세대 정도 될 겁니다. 1,350세대 정도 되고 30년이 이제 됐죠. 30년 내용 연한을 채웠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요. 곧 이제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움직임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바로 앞에 여기 신안산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한 200m 거리에 신안산선 역사가 들어선다는 거. 역사가 들어서고 이게 2025년입니까? 2024년입니까? 이때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영등포, 여의도 쪽으로 가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여기 바로 2호선을 타고 강남이나 아니면 위쪽으로 좀 가셔가지고 신풍역에서 바로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교통여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바로 위에 우리 뉴타운이 또 하나 있죠. 뉴타운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주택이 없다 그러면 바로 이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 2차 아닙니다. 1차 아파트를 알아보고 이사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재건축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지분이 굉장히 평균 지분이 굉장히 좋아요. 한 17평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가 용적률 250%일 때 30평형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평균 대지 지분을 몇 평을 가지고 있냐면 한 12.5평에서 13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평균적인 대지 지분이 17평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4에서 4.5평을 여유 있게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층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사업성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파트에는 꼭 한번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꼭 한번 해당되는 내가 주택이 없다 그러시면 바로 신대방 우성 아파트를 1차 아파트를 알아보시고요. 주택이 있다 그러면 재개발 구역으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유자금 7억에 대한 서울 투자 계획은 내가 무주택자인지 아니면 1주택자인지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달랐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계획 세워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363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이번에는 부산으로 좀 가볼게요. 부산광역시의 서구 암남동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 암남동이라는 지역이 조금은 생소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송도 지역이더라고요. 이 지역의 다세대 주택 계속해서 보유할 만한 가치 있을까요, 소장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또 문자를 주셨군요. 부산, 네, 굉장히 좋은 곳이죠. 여기 보면 이 송도 해수욕장이 있고요. 이 암남동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사하구죠. 여기에 감천 2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조금 약간의 소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진행되는 구역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성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일단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주소는 이 감천 2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구역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과감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매도를 하시고 그 매도하고 나서 생기는 자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매도한 자금으로 만약에 여유가 된다 그러시면 감천 2구역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자산 할 수 있는 바로 서울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투자하실 때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한테 문자를 주신 이유는 서울 쪽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서울 쪽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서울에 보시면 그래도 아마 송도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이 가지고 있는 그 빌라를 매도를 하시면 아마 1억에서 뭐 2억 정도는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투자 자금을 1억에서 2억으로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계획이다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라 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우리 서울에 아현동이라고 있습니다. 아현동이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신촌역이 있고요. 이대역이 있고 아래쪽에 대흥역이 있고요. 공덕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일대가 전부 다 아파트로 다 바뀌어 있는 지역이에요. 다 바뀌어 있는 지역이고 또 군데군데 비어 있는 구역들은 다
아파트로 바뀔 재개발 예정 구역들로 다 이미 건축 제한도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노고산동 일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신천역 앞에 맞은편 쪽에 보면 한 5번 출구, 6번 출구 이 정도 될 겁니다. 요 일대가 노후도는 굉장히 만족이 돼요. 그런데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노고산동 재개발 지금 현재 건축 제한이 걸려 있는 이 구역하고는 바로 옆에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에 편입은 못됐습니다. 그렇지만 노후도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재개발을 소유주들께서 추진을 하시게 된다면 이 역세권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용적률을 가지게 되죠. 500%의 용적률을 가지게 된다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신촌역 일대에 꼭 한번 알아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서울에서 KTX 타고 금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 서울역에서 가까우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에서 2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꼭 한번 서울에 오셔가지고 신촌역 일대를 한번 보시라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부산의 다세대는 매도 의견 드렸고 가까운 지역 부산에서 투자를 더 하고 싶다 하신다면 감천 2구역 그리고 서울로 좀 옮기고 싶다 하신다면 마포의 투자 계획 좀 일러드렸으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그래도 어렵다 하신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70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그 공약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또 부동산 프로그램인 만큼 후보가 어떤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는지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귀한 시간 마련했거든요. 소장님,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들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까요? 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보시고 또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되냐면 단순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죠. 지금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을 확인을 하시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어렴풋하게 보이던 그것을 좀 더 밝게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꼭 라섹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밝게 깨끗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동산 시장 공약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이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기정사실이 되었고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거치고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보시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공약집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뭐냐면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부동산 우리 시장의 정상화. 정말 정상화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만들겠다. 시장에 자율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맡겨놓겠다. 큰 정부가 아니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 항상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해주겠다. 공급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주겠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막아놨습니다.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가격을 올린다고 그래서 못하기로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가격을 꼭 수요를 억누르면 되는 것처럼 해서 많이 눌러놨는데요. 이거를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수도권에는 거의 한 130만 호에서 150만 호 요거에 달성 가능한 수치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좀 더 취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만 보면 이런 내용은 공급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악재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돼서 너도 나도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고요. 자, 그래서 그에 따라 공급을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재건축 이야기를 제가 시청자 상담에서도 많이 드렸지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는 재건축의 시대, 재개발의 시대, 재건축의 시대다. 도심에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노후화되는 것들을 헐고 다시 새로운 신규 공급을 해야지만이 수요가 들어와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 물론 그
신규가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격이 오를 것은 보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가격 안정화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풀어주겠다는 것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는 특히나 재건축을 좀 강조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재건축 진행을 아예 애초부터 못하도록 막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구조 안전성이었습니다. 현행은 구조 안전성을 50%까지 보고 있습니다. 가중치를. 예전에 그 전 정부에서는 20%밖에 안 뒀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50%까지 가중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재건축이 굉장히 진행이 어려웠었던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구조 안전성을 30%까지로 낮춘다 그러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을 예전에 15%에서 30%까지 올려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주차난이나 아니면 뭐 노약자 보호시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안 갖춰져 있을 때 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많이 가중치를 둬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재건축 진행을 맡고 있었던 게 바로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 초과이익 환수제 올라가는 만큼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돈을 가져가겠다는,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위법적인 그런 발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되었건 이 부분도 한번 손을 대겠다고 하니까, 좀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손을 대겠다고 하니까 재건축이 잘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죠. 맡고 있는 거 한 가지 더가 이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분양가 규제에 대한 운영을 합리화하겠다. 그래서 분양가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건축 진행이 좀 더 빨리 되겠죠. 이렇게 재건축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재건축을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 보고 있다면 바로 당연히 재건축 시장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빨리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에서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진행을 못하고 있죠. 1기 신도시들이. 그런데 1기 신도시에도 재건축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1기 신도시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용적률을 좀 더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주택 공급이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좋은 곳에 우리가 재건축을 보고 들어간다면, 살게 된다면 굉장히 좀 나중에 좋은 집에서, 가격이 높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도 한번 꼭 살펴봐야 되겠다. 자, 그리고 뭐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서 거주 환경 수준을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일단 지역적으로 수준이 좀 높아지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싹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양질의 아주 깨끗한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저층 주거지가 조금 더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그렇게 썩 좋아지게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재개발, 재건축에다 투자를 하시라.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임대차 3법이 굉장히 좀 조속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임대차 3법을 좀 더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를 하면서 또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을 좀 더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임대차 3법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 폭등이 한 차례 더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손본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 사업자 굉장히 줬던 걸 뺏었는 경우가 많았죠. 뭐 다 제도를, 혜택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말썽이 많았는데요. 이것들을 뭐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이런 세제 혜택들을 다시 또 부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기존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공공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서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세 시장이 좀 더 안정화가 되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데는 좀 어느 정도 허들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지만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 지금 양도세 중과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내가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하고 또 가지고 있다는 종부세가 부담이 되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서 해결을 해야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정상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웃을 수가 있고, 또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웃을 수가 있고, 또 뒤에 보시면 우리 뒤쪽에 대출 규제도 완화를 한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도 웃을 수 있는, 서로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한동안은 우상향으로 계속 갈 것이다. 공급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니 해도 그동안에 좀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에 대한 의지를 밝힌 내용들을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된 내용에 좀 힘이 많이 실려 있는 걸 보니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실 텐데요.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 열어둘 테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정말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날씨 따뜻하다고 하니까요.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